자, 이제 방해 제거 청구 볼게요. 두 번째 물청이에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거. 예를 들면 건물을 철거하라. 내 땅에서 제거해달라는 소리죠. 네 건물 제거해달라. 또는 등기를 말소하라. 이런 것들이 제거 청구예요. 무효 등기를 말소하라. 조문은 214조예요. 다음 조문.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기 거예요. 반만 읽을게요. 방해 제거를 청구한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어. 남의 땅에.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 지어도 토지하고 건물은 책상과 책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의 책상에 함부로 올려놔도 그 책이 내 책인 건 내 책인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은 갑소유다, 을소유다. 을소유다. 을소유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갑은 을에게 건물을 나한테 달라, 건물의 반환,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게 아니잖아. 을 거잖아요. 다만 이렇게는 할 수 있죠. 네가 건물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토지 사용을 못 하겠다. 네 건물이 있어서 치워달라. 치워달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제거해달라는 차원에서 건물을 뭐 해달라, 내 땅에서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있겠죠.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건물을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제거를 청구하는 거야? 제거죠. 제거의 모습이에요. 제거. 이고, 그 다음 하나 더 보셔야 되는데, 건물을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 건물의 부지요. 제가 색깔 매겨놓은 거. 건물의 부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판례는 얘기하고 있어요. 건물 부지는 누가 점유하는 거냐? 누가 점유하는 거냐면 건물의 소유자가 이거를 다시 저기가 뭐가 있어 건드려가지고 슬라이드쇼. 네. 여기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이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부지의 점유자라고 하고 있어요. 69페이지에.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은 건물의 부지는 건물의 소유자들이 점유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 공식에 딱 넣어보자면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부지를 뭐 하고 있는 거죠, 얘가? 이 땅을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거야. 누구 소유 토지를? 갑소유 토지를 을이 지금 점유하는 중이에요. 근데 아까 213조 보셨는데 남의 물건을 점유하려면 점유할 권리가 있어야지. 근데 얘는 무단으로 지었으니까 이 파란색 부지를 뭐 할 권리 없이 뭐 하고 있죠?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으니 땅 주인은 내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건물은 치우라고 제거를 청구하는 거고, 철거. 땅은 돌려달라고 대지 인도 청구를 하는 거죠. 요 인도는 잠깐만요. 인도는 반환을 얘기하는 거죠. 잠깐만 좀 돌릴게요. 반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단 건축이 딱 돼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물청이 두 종이 나와요. 건물을 뭐 하고 철거하고, 땅을 뭐 하라? 인도하라. 그러니까 내 땅에서 네 건물은 치우고 제거하고 내 땅은 돌려달라는 거지.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입에 쫙 붙이게.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건물 철거 및 대지 방해 제거 반환 청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건 치우고 내 건 돌려줘, 이 소리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건물 철거 청구가 방해 제거 청구 예가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갑소유 토지였는데 을이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한 게 아니고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서 등기를 신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갑과 을은 정상적인 매매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위조해서 등기 신청해서 등기가 넘어갔다면, 자, 이 등기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무효 등기죠. 그러면 토지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고 여전히 갑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 갑은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받게 되죠. 소유권은 이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능인데, 사실 사용 수익이 방해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얘가 토지를 뭐 하고 있지는 않지?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 이외의 방법이에요. 점유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토지를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텐데, 인도를 청구할 텐데, 점유를 하고 있지 않고 단지 얘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갑이 이 토지를 병한테 팔고 싶어도 병이 이 토지 등기부를 딱 봤을 때, 아니 을한테 파신 토지를 왜 나한테 또 파세요? 라고 말했을 때 갑이 병에게, 아, 이번 등기는 무효등기입니다. 저 을은 춘 사기꾼인데 저거 무효등기고 내 겁니다, 내 거. 그러니까 나한테 사시면 됩니다 라고 해도 병은 믿고 사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용 수익 처분 중에 무엇이 극심하게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처분 권능이 방해받고 있으니까 갑은 요 2번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거지. 등기 말소.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내 토지를 돌려달라는 거예요. 방해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방해물이잖아, 무효등기. 뭔가 말소니까 무슨 느낌이 드는 거죠? 방해의 뭐죠? 제거 청구예요. 땅 자체를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어떤 유형에 각각 속하는지 물어보고 매칭시키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제가 이제 분류를 해서 체계적으로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전체적으로 퉁쳐서 물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어디에 속하는지를 구별하는 문제까지는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이 방해 제거 청구예요. 그럼 세 번째 방해 예방 청구는, 자 보십시오.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는 현재 방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예 얘는 점유의 방법으로 방해, 얘는 그 외의 방법으로 방해. 얘는 방해를 할 조짐이 보이는 거야.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해의 예방이나예요. 이나 또는 방해 예방 조치나 또는 혹시 손해가 생기면 확실하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니까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뭐 저당권 같은 거 하나 설정해 달라.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사 중지 청구나 옹벽 설치 청구, 이 사건 한번 보여드릴까요? 옹벽 설치 청구. 이렇게 경사진 땅이 있었는데 아래쪽 토지 소유자 을이 돼지 축사를 지을 생각인가 봐요. 돼지 축사를 이렇게 지어버리면은 돼지가 굴러떨어지니까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토지를 평평하게 만들다 보니까 경계선 부근에서 토지가 잘려나가는, 수직으로 잘려나가는 수직 절토 현상이 생겨서 잘못하면 토사가 붕괴될 것 같아요. 이 토지가 아직 붕괴된 건 아닌데 계속 토지의 흙을 퍼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자, 계속 퍼가고 있다면 만약에 토지가 무너져 내려버리는 순간 극심한 피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을 방해할, 이 갑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요 갑이 을을 찾아가서 잘못하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옹벽을 좀 설치해 줘요. 옹벽 안 무너지게. 이게 바로 뭐죠? 방해를 뭐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방. 내 토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당신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옹벽 설치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옹벽 설치를 청구하니까 을이 안 무너진대. 이 정도 파가지고 안 무너지니까 걱정하지 마시래. 그랬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 혹시 실제로 확 무너지면 나한테 손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때 당신이 돈이 없다고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뭐를 제공해 달라는 거죠? 담보. 당신 멀쩡한 건물에 저당권 하나 설정해 달라. 그래서 저당권 잡아뒀다가 혹시 확 무너졌어.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데 당신 돈 없다 그러면 저당권 실행해가지고 손해배상은 받아버리겠다는 거죠. 우선 면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건 안 돼요. 요거는 또는이잖아. 또는 옹벽을 설치를 해주시거나 싫으시면 담보를 제공해 주세요라고 선택을 해야 되지. 옹벽도 설치해 주시고 담보도 제공해 줘요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긴 또는이잖아요. 예방 및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한다. 이렇게 나오면 X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물청입니다. 대충 물청의 감각이 오셨죠? 다시 물청이 뭐라고? 누가 누구에게? 물권자가 물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권리. 방해 배제 청구. 유형은 몇 개나 있다고? 3개. 첫 번째 돌려줘, 반환, 치워줘, 제거, 하지마, 예방,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물청이라고 한다고. 물청. 근데 이 물청이 손배청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손해배상 청구권하고의 관계. 물청과 손배청은 족보가 달라도 심하게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다른 거래. 다시 물청은 걸어놓기 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뭘 청구한다고? 누구에게? 누가? 주어. 물권자가. 물권자의 대표 주자는 소유자인데 꼭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배우시면 지상권자도 전세권자도 저거 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물권자가 누구에게? 방해자에게 뭐를 청구하는 거야? 그 세 개를 퉁쳐서 뭐라 그랬어? 방해, 배제. 아니, 배제가 상위 개념이고 배제 안에 3개 있다고.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그러니까 3개를 한꺼번에 부를 때는 무슨 말을 써야 되죠? 배제.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거. 이게 물청이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예 달라요. 일단 근거 조문은 390조나 750조인데 750조가 더 만만하니까 볼까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가해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돈으로 배상하는 거야. 금전으로. 자, 가해자, 피해자, 손해배상이니까 괄호를 한번 넣어볼까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누가 누구에게 뭐를 청구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심하게 다르죠.
자, 물청은 다시 누가 누구에게? 물권자가 방해자에게 방해의 배제를 청구하는 권리고, 손배청은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여서 완전 달라요. 완전. 이때 얘는 방해배제 청구고 얘는 손해배상 청구인데, 방해와 손해가 다른 말이에요. 법에서는. 방해는 현재 법익에 대해서 지속되고 있는 침해, 현재 ing예요. 현재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방해라고 하고, 손해는 과거에 일어나서 지금은 끝나버린 종결된 침해를 얘기해요. 이거를 손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해가 있으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이기 때문에 그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물청이에요. 손해는 이미 끝났어. 침해가 끝났기 때문에 방해의 원인 제거, 원인은 사라졌어 이미. 결과를 제거하는 거지. 완전 다르지 개념이에요. 개념이 달라. 예를 들어서 재책이거든요. 그림입법. 아직 안 받으셨죠? 갖고 있어요? 그림입법. 재책인데 이분이 가지고 계시네. 이분이 점유하고 있어요. 제 허락도 없이. 제가 이거 못 봐요. 몇 페이지에 뭐 있는지 말해야 되는지 못 봐요. 지금 저한테 닥친 일은 방해일까요? 손해일까요? 제 책을 함부로 저분이 갖고 계셔서. 방해죠, 방해. 딱히 무슨 손해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럼 저는 이분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돌려달라고 해야 됩니까? 책을 아니면 물어내라고 해야 됩니까? 돌려달라고 해야 되지. 돌려줘. 이거는 물청이다, 손배청이다. 물청이죠, 이게. 돌려줘. 반환 청구잖아. 소유물 반환 청구.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보고 싹 웃으시면서 확 찢어버리네, 이렇게. 힘도 좋지. 이렇게 하고 확 찢어버렸어요. 그럼 드디어 뭐가 생겼죠, 저한테? 손해. 그러면 저는 돌려달라고 해야 돼? 물어내라고 해야 돼? 물어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손배청이에요. 완전 다르지. 예를 들어 제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바람도 안 부는데 막 창문이 엄청 시끄럽게 흔들려요. 가서 보니까 뭐 이 사람들이 장난친다고 그 유리창을 묵 흔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게 방해예요, 손해예요? 제 소유물에 대한 방해지. 그럼 저는 뭐라고 해야 되죠? 하지 말라고 해야 돼? 물어내라고 해야 돼? 하지 마. 그게 뭐예요? 물청이잖아요. 깨질 것 같네요. 하지 마요. 장난치지 마요. 이렇게 했는데 그 말 하려고 싹 다가가는데 쨍그랑 하고 깨졌어. 뭐 해야 되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 물어내라고. 유리창값 물어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판례인데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에 있어서 방해의 의미, 방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ing 침해. 법익에 대한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지금 끝나버린 침해에 해당하는 손해하고는 개념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방해의 결과를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다. 결과의 제거는 어디서 담당할 영역이다? 손해배상. 결과 제거. 그것도 돈으로 유리창값 물어주고 이러는 거. 책 찢은 거 물어주는 거는. 방해의 결과를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결과를 제거하는 것은 무엇의 영역이다? 손해배상의 영역이다. 그럼 저건 뭐냐? 우리가 제거, 여기도 제거 있었는데 그 제거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뭐를 제거하는 거다? 원인 제거. 유리창을 못 만지게 하고 내 책을 돌려받게 하는 거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게 바로 물청이다. 쓰레기 모르는 얘기 나오는데 했고, 이 얘기는. 그래서 완전히 권리가 다르고 요건도 달라요. 자, 물권의 청구권은 방해에 대한 배제를 청구하는 권리이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어서, 방해만 있다면 손해가 없어도 물청은 생깁니다. 사실 이분이 제 책을 잠시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무슨 손해를 입습니까? 손해는 없습니다. 없어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거든. 손해 발생은 요하지 않다. 불요.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고의과실도 필요 없어요. 상대방의 고의과실. 이분이 최초로 제 책을 가져가셔서, 이분은 고의과실이 있어 고의적으로 가져가셨는데 이분이 몰래 장난치신다고 이분 가방에다 넣어버렸어, 제 책을. 그 제가 책이 없어가지고 가방 검사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뒤졌는데 이분 가방에서 갑자기 폭 나온 거야. 뭐 영문도 모르고 엄청 당황하셨지. 그 저는 어쨌든 고의과실이 없어도 제 책이에요, 줘요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면 되나?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분이 안 그러신 거 맞지?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몰랐어요. 제 가방에 들어와 있는지. 진짜 하늘에 맹세코. 그래서 안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잘못이든 아니든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물청은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고의과실도 필요 없고 손해발생도 필요 없어. 그리고 물청은 특정 행위를 청구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쭉 예를 든 물청을 한번 볼까요? 건물을 명도하라. 등기를 말소하라. 건물을 철거하라. 옹벽을 설치해달라. 토지를 인도하라.
돈 달라는 소리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하나도 그 소리는 없었어요. 방해 배제 행위를 청구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쪽으로 와볼까요? 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가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피해자에게 손해가 생겨야 돼, 안 생겨도 돼? 손해가 있어야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손해가 없는데 어떻게 배상을 청구해? 손해가 있어야 되고, 가해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죠? 여기 있네. 고의나 과실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그 사람의 고의 과실이 없으면 그거는 불법행위가 아닌 거예요. 요건이 아예 다르지. 그리고 이거 결과 제거하는 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거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돈 달라는 소리예요. 돈, 치료비 물어달라. 유리창값 물어달라. 돈으로 배상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물청과 손배청은 발생하는 요건이 서로 같다 다르다. 요건이 다르고 효과도 다르고 한마디로 이거다. 이거. 물청과 손배청은 심하게 다르다. 그래서 물청과 손배청을 구별 못하시면은 조금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서로 자존심 상해합니다. 둘 다. 어떤 관계냐, 쟤들이. 우리 반에서 제일 싫어, 내가 걔가. 근데 제3자가 뭐라고 말했냐. 니 둘이 되게 닮았다. 이렇게. 그럼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맞나트리나 보세요. 물권전 청구권 속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O예요, X예요. X.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를 포함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별개다, 별개. 그래서 별도로 따져봐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무단건축 문제가 있을 때 이건 물청이에요, 손배청이에요. 건물 철거하라, 대지 인도하라. 이게 물청이라고요. 근데 이것만으로 끝내면 안 되지. 저래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여기 살았다면 나는 내 땅을 못 써서 생긴 손해가 생겼어, 안 생겼어요? 그러면 뭐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물청이고 이건 손배청이고 따로 생긴다는 거죠. 얘하고 별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검토해서 요건도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OX 문제를 보자면, 자, 21번 문제. 어휴, 이건 뭐지? 갑소유의 왜 이렇게 민감하지? 자, 21번. 갑소유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이때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 뭐 하라고 하고 있죠? 퇴거하라는 거죠.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것은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소리잖아요. 네가 나가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취지야. 한마디로 이것은 건물을 나한테 달란 소리잖아요. 이거를 청구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건물 누구 거죠? 을 소유 건물인데 왜 을을 보고 나가라 말아 해? 그렇죠? 할 수는 없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때 갑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퇴거하라는 게 아니고 건물을 내 땅에서 뭐 하라?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자, 이건 맞는 말이고,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을이 문서까지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했어. 그럼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네? 유효등기가 무효등기예요, 무효등기예요. 이렇게 문서 위조해서 등기했으니까 무효등기고,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 갑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병에게 팔아가지고 병이 등기돼 있어요. 그럼 병이 볼 때는 을이 소유자라고 등기돼 있고 을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을이 소유자인 줄 알았나 보죠. 근데 아까 살짝 흘렀는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죠. 등기를 믿었다고 보호되지는 않아. 병은 권리자한테 매수했어요,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했어요?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지. 매매는 승계취득이니까. 이게 만약에 동산이면요, 아까 선의취득 제도에 의해서 소유자가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지만 이건 부동산이어서 그것도 안 돼. 결국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 토지의 소유자이니까 무효등기 명인 을, 무효등기 명인 병을 상대로 각각 야, 니도 말소하고 니도 말소해, 다 말소해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특히 누구는 억울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병은 모르고 샀으면 억울하겠지. 나 몰랐는데요 라고 해도, 자, 아까 보십시오. 물권은 청구는 상대방이 고의과실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당신이 몰랐다고 그 등기를 냅둘 수는 없습니다. 모르셨으면 지금부터 아세요. 그거 내 거니까 라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오죠? 그 다음에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방해의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까지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 이게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방해의 예방 인하라고 돼 있었잖아요. 또는으로. 방해의 예방 또는이에요. 함께가 아니고. 그래서 X입니다. 자,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다르게 표현해 보세요. 방배청을 뭐라 한다고?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요건으로서 용어되는 방해는 그 개념상 손해하고는 구별된다. 다른 거다. 맞죠?
다른 거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물청이죠. 방해 제거. 자, 뭘 제거하는 거죠? 방해 제거는 원인 제거 아니면 결과 제거. 원인 제거죠. 결과 제거는 물청이 담당할 영역이 아니고 뭐죠? 손배청이 하는 거죠.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의 결과를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뒷부분은 틀렸다. 무엇을 제거하는 거다? 원인 제거하는 거다. 물청은. 자, 상대방의 귀책 사유, 고의나 과실을 말하는 거죠. 상대방의 책임을 돌릴 만한 고의나 과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의나 과실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아니다. OX? O. 그 말은 상대방에게 뭐가 없어도 고의 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 뭐 할 수 있다. 행사하고 성립할 수 있다. 그 소리죠. 자,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거꾸로도 아니고 뭐가 뭐를 다른 권리를 포함하는 관계인 것이 아니고 서로 별개의 권리이다. 라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가볍게 볼게요. 여기는 뭐 너무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결론만 딱 암기하시면 되고 시험과 관계돼서는요. 공시의 원칙은 공시 널리 보여야 된다. 물권의 변동,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니들만 알지 말고 외부 제3자들도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된다. 공시해야 된다. 이게 공시의 원칙입니다. 왜? 왜 물권을 저렇게 공시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공시해야 되느냐? 물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죠. 물권은 절대적 권리죠. 배타적 권리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 없어 물권은요. 있죠. 그리고 독점적으로 주장하는 거지. 심각한 거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권을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 그 전제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놓아야 되는 거죠. 알리고 주장을 해야지. 안 그러고 안 알리고 주장하면 페어플레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널리 알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채권은 절대적인 권리예요, 상대적인 권리예요?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채권은 누구하고 누구만 알고 있으면 땡이지. 채권자와 채무자 쥐들끼리 알고 있으면 되지. 갑이 을에게 돈 1,000만 원 빌려줘도 받을 거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는 없으니까 채권에는 공시제도가 없는 거지. 물권만 공시제도가 있지, 절대성 때문에. 그럼 어떻게 알려야 되느냐? 물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좀 보이게 표상을 만들자. 소유권은 보이지 않으니까 표상을 만들어서 인간의 눈에 좀 보이게 하자. 그걸 뭘 한다고? 표상을요? 공시 방법. 근데 부동산 물권 공시 방법은 뭐 하는 거야? 등기. 동산의 물권은 어쩔 수 등기부를 다 만들 수 없으니까 뭐 한다? 불안전하지만 점유를 함으로써, 점유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공시의 원칙이고 한번 연습식 해볼까요? 동산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죠. 표제부의 권리를 공시하는 건 아니고. 한번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공시해 볼게요. 한번 감각을 익혀보겠습니다. 갑이 건물을 신축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렇죠?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어떻게 취득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처음 하는 등기가 뭐죠? 소유권 보여주는 게 이렇게 해서 네가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공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았어요.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된 거죠. 이것도 등기부에 공시하라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원인 매매해서 이렇게 넘어왔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병이 전세권자로 들어와서 전세금 걸고, 그럼 을구에다가 전세권 등기를 하라는 거죠. 병이 전세권자로. 여기 전세금도 나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저당이 잡혔어요.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을의 집에.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물권이 변동되는 과정을 니들끼리 말지 말고 만천하에 등기부에 알려달라. 이게 무슨 원칙이라고 여러분들? 공시의 원칙. 알려야 되죠. 알려야지. 아까 전에 그거죠. KB는 저당을 잡을 때 위에 전세권이 있는 걸 봤어. 공시되어 있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후순인 걸 알아차렸어. 그럼 전세권이 더 세요? 저당권이 세요? 전세권이 세서 내가 저당을 잡아도 나중에 집주인이 저 여자 돈 못 갚아서 우리가 경매 넘어가도 너도 이 전세권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고 경락인이 인수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떨어질 거니까 돈을 많이 빌려줘야 되겠다, 적게 빌려줘야 되겠다. 그 계산서가 다 나온다는 거지. 그 질서를 구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 물권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이 공시의 원칙이에요. 한번 볼까요? 연습 문제. 자, 물권의 변동에서요. 물권은 배타적인 지배권이어서, 독점 지배권이어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죠. 절대적 권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물권의 표상이나 표식으로서 뭐 하는 게 필요하다? 공시가 필요하죠. 채권은 저 논리가 성립하지 않지. 그 다음 부동산 물권에 관해서는 등기를, 동산의 물권에 관해서는 점유를 공시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까? 우리 민법은? 맞죠?
그다음에 등기하고 점유 말고도 특수한 공시 방법이 관습법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데 이거 뭐 말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나무 소유권 공시하는 방법 뭐죠? 명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공신의 원칙으로 가볼게요. 이런 다분히 이론적인 파트는 가볍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공신은 뭐냐? 믿을 신. 공시 방법을 믿은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원칙이에요. 자, 이게 뭐냐? 진정한 권리 관계와 공시 방법이 일치하지 않아. 그럴 때 이 공시 방법을 신뢰해서 물권 거래를 한 사람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 공신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진정한 권리 관계하고 공시 방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건데,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라면 등기를 통해서 공시해 놨어. 등기부에 저거 소유자라고 놔봐. 근데 저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은 소유자라고 등기되어 있었지만 소유자였다 아니었다, 이 사람은요. 아니었어요. 그럼 불일치지. 이 건물 소유자는 딴 데 있어. 이 사람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등기부에는 소유자라고 등기되어 있어요. 또 동산으로 가볼까요? 이런 동산의 소유권자면 동산을 뭐 함으로써 공시하죠? 내 거라는 것을 점유함으로써. 근데 소유자 아니었어. 전부 다 남의 거였어. 근데 다 점유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 공시 방법하고 진정한 권리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근데 우리 인간의 눈에는, 인간은 이 사정을 몰라. 선의무과실. 그러면 등기부가 보여요? 소유권이 보여요? 등기부가 보이고 점유가 보여요? 소유가 보여요? 점유가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유자인지 아닌지 알 게 뭐야? 등기 믿고 거래하고 공시 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나? 이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자, 이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매매는 승계 취득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무권리자라면 넘어올 권리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신의 원칙은 공시 방법 등기나 점유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호해주자. 보호해주자라는 게 뭔 소릴까요?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한 거로 인정을 해주자, 해주지 말자. 해주자, 그게 파격적인 공신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얘는 좋을까 안 좋을까? 이 사람들, 거래 참여한 사람들은요. 좋겠지만 이건 양날의 검이에요. 진정한 권리자, 어딘가에 있어 진정한 권리자는 울상을 짓는 거지. 일물 일권주의니까 걔를 희생시키면서 소유권 인정을 하는 거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데, 아까 보셨어. 점유, 동산 거래할 때 점유는 믿으면 보호해주는 그 제도가 있어 없어요? 아까 살짝 나왔는데? 있었지. 뭐라 그러더라 이름이? 선의 취득 제도라고. 그러니까 얘는 보호됩니다. 얘가 무권리자였다 하더라도, 이 물건들을 갖고 나온 사람이 무권리자였다 하더라도 얘만 선의무과실이면 소유권 취득을 한다 못한다? 한다. 그러니까 점유, 동산물권의 공시 방법이 점유에는 뭐가 있다고 표현하죠? 공신력이 있다. 이 제도가 선의 취득 제도였고. 근데 부동산에는 그게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자, 부동산은 이 사람이 등기되어 있으니까 등기를 믿고 거래했지만 얘가 무권리자라면 얘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등기에는 뭐가 없다라고? 공신력이 없다. 등기는 믿을 게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등기가 무효등기면 나는 등기를 믿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산과 부동산을 살리 취급하는 데는 뭔가 다 이유가 있고 하겠지만 너무 그런 것들은 학문적인 이야기니까 우리 이 결론을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신력이 없습니다. 공신력이. 그래서 동산 얘기는 됐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부동산 공신력이 없는 거 한번 연습할게요. 자, 갑이 건물을 지었어. 지어가지고 등기를 했다. 이게 공시의 원칙이잖아. 자기 거라고 공시했어요. 그럼 진정한 권리하고 공시 방법이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이 현상은요? 일치하죠. 근데 우리 쓰레기 때문에 불일치하는 거죠. 우리 쓰레기가 또 증여 계약서를 위조해가지고요. 아버지 일단 감금시가 그거 버리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쳤어. 그럼 계약서를 위조해서 등기를 마쳤으니까 이번 등기는 유효 등기다, 무효 등기다? 무효 등기니까 소유권은 이전된 거다, 안 된 거다? 이 거짓이죠, 이거요.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고요. 갑에게 있고. 근데 소유자라고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현재? 을이죠. 그러면 진정한 권리 관계하고 공시 방법이 일치하지 않죠. 요래 놓고 이거를 팔죠.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한테 이렇게. 그래서 여자는 이 집을 사가지고 등기를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요 2번 등기를 믿고 거래한 거잖아. 을이 소유자일 거라고 믿고. 근데 얘는 소유자였어, 무권리자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보호하자는 게 공신의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그걸 채택하지 않았어. 얘 보호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게 선의무과실에 제3자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저걸 보는 순간 와, 저 아는 게 병이네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고 등기부만은 믿었으실 텐데
등기도 잘못되어 있으면 믿을 게 못 됩니다. 소유권 취득 못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 뭔가 위험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걸 보는 순간 뭔가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완하고 있어,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공신력이 있다 그래요. 이 등기 이런 게 다 독일에서 온 거잖아요, 유럽에. 독일에는 공신력이 있어서 그 소유자 아니었어도 그 등기 빚고 거래하면 소유자가 되는 제도가 있대요. 독일은 그만큼 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서, 역사가 오래되고 완비되어서 그렇고, 우리는 시기상조다, 뭐 공신력을 주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됐고 그냥 결론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뭐 이유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전히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이다? 갑이니까 갑은 이 병을 상대로 등기를 말소하라고, 무효등기니까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우리가 방금 배웠던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죠. 얘가 소유권자로서 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병은 또 선의무과실에 항변을 하겠지. 자기를 모르고 샀다고. 모르고 샀으면 말소를 안 해줘도 됩니까? 그래도 말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 말소를 당하면 얘는 또 누구를 때려잡아야 될까? 을을 나중에 배우시게 됩니다. 남의 물건을 판 책임을 물어서 손을 좀 봐야 되지, 쓰레기를. 하지만 쓰레기는 튀었어요. 하여튼 그렇고, 이렇게 OX 연습 하나만. 자, 4번 문제인데,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을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을 한 다음에, 그러면 등기를 위조해서 했으니까 이 등기도 무효등기죠? 그다음 병에게 매도하여서 병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아까 그 얘기네. 이때 병은 을한테 살 때 을을 소유자라고 믿었겠지. 소유자도 아닌데 그 믿었는데 과실도 없대. 뭐라는 소리죠? 을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없다. 선의무과실. 등기를 믿었다는 소리죠, 이렇게. 하지만 등기에는 뭐가 없죠? 공신력이 없어서 무권리자로부터 헛다리 짚으신 거야, 이 병은. 그러니까 그런 과실이 없을 때도 소유권을 즉시로 취득할 수가 없게 된다. OX, O.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셔서 이제 마지막에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의 요부를 한번 볼게요. 요부가 뭐죠? 필요한지 여부예요. 말을 저렇게 써요. 가부 이런 말 나오면 가능한지 여부, 적부 적법한지 여부, 구속 적부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구속 적부심사, 구속이 적법한지 아닌지 심사하는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성부 그러면 성립 여부 말을 줄여 쓰는데 필요한지 여부 이거에서 자 이게 13페이지 나오는 민법의 기본 틀이거든요. 요건이 갖추어지면 효과가 발생한다. 원인과 결과. 근데 법학에서의 효과는 다름 아닌 뭐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법률 요건에는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틀을 머릿속에 딱 장착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가 뭐라고? 원인이, 법률 행위. 또 하나가 법률 규정.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뭐라고요? 의사표시. 법률 행위 속에는 사람의 뭐가 들어있죠?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서 그 사람의 의사대로 당사자의 원하는 대로 의사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거 하면 여기는 뭐가 안 들었어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대로. 자, 그렇다면 부동산 물권 변동도 딱히 다를 거 없어요. 자, 이 권리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할까요? 토지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변동은 뭘 얘기하는 거죠? 발생, 변경, 소멸.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도 원인은 뭐 아니면 뭐일 거다? 법률행위거나 법률의 규정. 그러니까 법률행위라 하는 것은 주로 계약 얘기하는 거죠. 계약. 다 계약 아닙니까?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저것들이 다 법률행위라고. 저런 법률행위를 통해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이 생겨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아니고 계약 아니고 상속을 받아서 수용, 공용, 징수, 수용, 강제 수용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경매 낙찰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계약 없이 법률행위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법률행위로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날 때는 186조, 법률의 규정에 물권 변동이 일어날 때는 187조에 적용을 받아요. 조문을 보여드리면 자, 아까 전에 제가 213조 하나 외우두시라고 그랬고 또 외우면 무시 좋은 게 186, 187이에요. 저런 식으로 해서 속셈을 보이네. 다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닌가? 저거 그게 아니고 다 합쳐도 1년 내내 들으셔도 10개도 안 될 거예요. 아마 한 5개나 되려나? 벌써 3개 나왔어요. 자, 186, 187은 워낙 중축, 그러니까 물권법의 중심축이거든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란 말 나오네. 법률행위를 통한 물권의 득실 변경, 법률행위. 이런 법률행위를 통해서 득실 변경,
취득, 상실, 변경,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동은 읽어보시죠. 뭐라고 돼 있나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대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대요. 반면에 상속, 공용, 징수, 수용이에요. 법원의 판결, 경매, 무엇에 의한? 법률에 규정한, 즉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계약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도 이렇게 취득할 때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 이렇게 취득할 때는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등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소유자가 돼. 근데 상속받아서 수용해서 법원 판결로 경매로 취득할 때는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을 한다는 거죠. 다만 취득은 등기 없이 하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은 못 한다고 또 단서가 있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지금 소유권이 이렇게 변동이 일어났어요. 건물 소유권이. 근데 하나는 매매고 원인이, 하나는 상속이야. 매매는 어디에 속하죠? 법률행위. 상속은 어디에 속하죠? 법률행위 규정. 그럼 이 경우는 이 여자가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고 돈을 다 주고 뭐 다 했어도 이 이번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돈 다 주고 넘겨받아서 쓰고 있는데 아직 등기 안 했어, 이번 등기.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 거다, 못한 거다? 못한 거다. 법률행위일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한 순간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는요, 아버지 병 돌아가셨고 아들 정 상속을 받은 거예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등기했는데 설령 얘는 등기를 아직 안 했어. 아버지 장례 치르고 아직도 등기 안 했어. 등기할 정신도 없었어요. 없었어도 아들은 소유권을 취득한 거다, 못한 거다? 한 거다. 등기하지 않아도. 다만 처분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아들도 등기를 해야 된다. 다시 처분하려면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쪽은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고 이쪽은 등기를 안 해도 된다 그럴까? 왜? 그거는 여러분들 여기는 당사자 두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맞나요? 의사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법률행위 속에는요. 사람의 의사는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분명해요? 애매해요? 그 어느 시점에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의사의 일치가 일어나는지가 애매하다는 거죠. 이건 생각이기 때문에. 그 매매 계약을 통해 소유권 넘어가는 지점을 명료하게 해서 거래 안전을 좀 도모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시점인 등기를 잡은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형식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건데 의사에 의해서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권리 변동, 물권 변동이 일어날 때는 의사만 가지고 변동되지 않고 등기라고 하는 무엇을 요한다는 거죠? 형식을 요구하는 형식주의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왜 등기가 필요 없다 그러냐? 여기 등기가 필요 없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질상 등기를 요구할 수 없어요. 이 상황은. 그런 경우가 있지. 이거 바로 이 경우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도 상속인이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할 때, 운명하시려고 할 때 아들이 이렇게 할 걸요. 아버지 정신을 차리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그냥 돌아가시면 저 등기 안 해주시고 돌아가시면 저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니까 기운 차리셔서 등기소 가서 돌아가세요. 이렇게 뭐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사람 죽어가는 판에 등기를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상황이고 만약에 여기도 등기를 요한다면은 소유권의 공백 현상이 생겨요. 만약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장례 치르고 있으니까 아직 등기를 못했다. 이번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 취득한다면 등기 안 한 아들은 소유자가 아닌 거네. 아버지는 이미 사람이 아니니까 하늘나라 가시니까 소유자가 아닌 거네. 그럼 대체 이 집은 누구 거라는 거냐. 소유권이 붕 떠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등기를 요하지 않고도 소유권을 취득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이쪽은 사람의 의사로 넘어가는 거다 너무 애매해서 등기라는 형식을 딱 채택을 한 거고, 여기는 사람의 의사로 넘어가는 게 아니죠. 제법 명료한 지점들이 존재해요. 상속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 사망 시 호흡 정지 시에, 수용 같은 경우는 뭐 보상금 지급했다고 뭐 하여튼 수용 개시일 날, 그 다음에 판결 같은 경우는 판결 확정 시에, 경매는 매각대가 완납 시에 등등 객관적인 어떤 절차상의 어떤 명료한 지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굳이 요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지점을 선택하면.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이쪽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를 딱 제시해 놓고 이게 등기를 요하는 경우냐, 요하지 않는 경우냐 이거 구별해 보는 거 문제를 내기도 하고. 근데 구별은 되게 쉬워요. 이쪽은 전부 다 계약이에요. 다 계약 아닙니까? 계약을 통한 물권의 변동은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고 계약이 아니면 모조리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계약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끝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건 아직 안 폈고 점유취득쇼가 있는데 예,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자 이쪽은요 법률에 규정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을 한다 못한다? 하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문제거리가 있어. 언제 취득하는데 정확하게? 그 취득하는 타이밍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그걸 한번 싹 보면은 61페이지 61페이지로 가볼게요. 여기 있네요. 지금 이거 하고 있죠. 부동산의 물권 변동과 등기의 요부. 법률 행위를 통한 것은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이 규정일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아.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 취득하는지 물권 변동의 시점을 제가 시기를 딱 정리해 놨어요. 상속부터요. 상속 같은 경우는 언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고? 피상속인 사망시. 사망이라는 건 호흡 정지에 마지막 호흡. 맥박이 종지되고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모든 권리 의무가 넘어가죠. 등기하지 않아도. 그다음에 수용 같은 경우는 협의로 수용되었을 때는 협의에서 정한 시점이고 협의가 안 돼서 재결 수용을 했을 때는 수용 개시래요. 보상금이 다 지급되었다는 걸 조건으로. 하지만 여기는 안 해오셔도 돼요. 자, 수용 같은 경우 공용 징수라고 그러는데 수용을 통한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만 아시면 되지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 물어보는 문제는 나온 적 없어요. 이것도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18회 기출이 그냥 등기를 요하지 않는 케이스다. 이쪽이다라고 아시면 끝이고 그다음 판결은 법원 판결일 때는 판결이 뭐 되었을 때? 확정시. 근데 여기도 또 더 아실 거 있는데 지금 하실 수는 없지. 자, 민사 판결은 세 종류가 있어요.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근데 187조가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할 때 판결은 오로지 무슨 판결만을 의미한다?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거. 아직 모르셔도 되고 다음에 할 거니까. 그다음에 경매 같은 경우는 경락일이 뭐 했을 때 매각 대금을 완납했을 때. 대금 완납 시에 소유권이 경락일이 넘어가요. 등기는 차차 나중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요. 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축을 통한 소유권 취득은 언제 이루어지냐 이겁니다. 완공시 하면 X예요. 완공시, 준공, 허가시 이런 거 X고 기둥, 지붕, 주벽을 이루어서 사회 통념상 건물의 외관을 대충 만들었을 때요. 건물이라 하는 것은 보통 기둥이 네 기둥이 세워지고 주벽이 둘러쳐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지붕이 얹어지는 거죠. 이렇게 지붕이 얹어져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오다 가다 저 무슨 집이지라고 건물이라고 인식하는 대충의 외관을 갖췄을 때 그때 소유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원시 취득되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등기를 해야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는 차차 하는 거죠. 공시 원칙에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 문제를 한번 살짝 볼 건데 자 5번 보세요. 을의 토지 위에 갑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시켰대. 자,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토지하고 건물은 항상 별개 물건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완성시켜도 이거 누구 거다? 갑 거죠? 근데 아직 건물의 보존 등기는 하지 못했대. 마치지 못했대요. 갑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완성까지 시켰다면요. 완성은 시켰고 남의 땅에 허락 없이 지었고 등기는 못했고 소유권 취득한 거다 못한 거다? 한 거다. 언제? 완성 시에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완성 전에 기둥, 지붕, 주벽 정도가 이루어졌을 때 이미 소유권을 취득을 한 거고 등기 안 한 것은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갑의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지은 것도 소유권 취득에는 문제는 없는 거지. 다만 갑은 을은 갑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어쨌든 요거는 오고 자 6번 부동산 물권 변동을 위해서 등기를 요하는 경우와 요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서 말씀해 보세요. 요하는 경우는 O, 요하지 않는 경우는 X. 계약이면은 O라고 하면 되고 계약 아니면 다 X라고 대답하시면 되죠. 자, 교환 계약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인정되려면 계약은 법률행위지 않습니까? 계약만 가지고 된다, 등기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지 이전됩니다. 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 지자체가 토지를 뭐 했다? 수용하고 보상금을 다 지급했으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소유권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도 매각대금 완납 시에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는 안 할게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도 풀지 마세요. 예, 다 다른 학원도 다 안 하.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네요. 다음번에 해도 되고 뭐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예, 지금 안 푸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오늘 한 내용은 수고하셨고, 자 지금 10페이지 다시 우리가 오늘 한 내용을 잠깐만 보면 우리 지금 첫 번째 산 오늘 하산했어요. 첫 번째 산 이름이 뭐라고요? 총칙에서 뭐 배웠죠? 계속해서 뭐 배웠죠? 법률행위에서 쭉 해가지고 됐고 법률행위에서 열무죄 되는 거예요. 민법 총칙에서. 두 번째 산 이름이 뭐라고요? 물권, 거대한 산이에요. 물건을 지배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물권에 뭐를 했다는 거죠? 총론을 했어요. 총론에 다 한 거 아니에요? 뭐야? 죄송합니다. 예, 총론 다 한 건 아니고 총론의 일부를 진행했어요. 총설 파트하고 물권 변동에 물권 소멸 파트가 좀 남아서 뒷부분에 이만큼 남았는데 그거를 다음 주에 하고 강론으로 넘어가서 점유권, 소유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 하고 그다음 계약법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것은 복습하실 때는 책을 막 딱히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재료가. 그러니까 말기, 글기 제가 말씀드렸죠. 말기를 트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계속 외국어 공부하듯이 계속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계속 또 듣고 해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많이 돌려보는 게 공부방법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반복해서 보세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